축구 토토 승부패 전문 분석팀 S버프입니다. 이번 50회 차는 라리가 5경기, 그 다음에 EPL 9경기로 구성됐는데요. 이제 다음 주 A매치 휴식기 앞두고 지금 연이은 강행군을 펼치고 있는 유럽 리그죠. 이번 회차에는 좀 박빙 이런 매치가 많아서 좀 어려운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14경기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맨체스터 더비입니다. 먼저 맨유는 리버풀전 참패 후에 주말 리그 그 토트넘 원정 경기에서 그 부상으로 빠져있던 바란이 복귀하면서 3백 형태로 수비 라인에 변화를 줬죠. 안정감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최전방에는 호날두하고 카바니 투톱 체제를 내세워서 이것도 되게 위력적이었어요. 페르난데스의 공격적인 운영도 좋았죠. 수비 라인에서는 좀 특히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집중력이 좀 돋보였던 경기였죠. 챔피언스리그 주중 그 아탈란타 원정에서도 3백으로 나섰는데 바란이 다시 한번 부상으로 전반 한 30분쯤에 교체 아웃되면서 좀 경기를 어렵게 가져갔죠. 호날두하고 이날은 레시포드가 선발 나오면서 이 투톱으로 나섰었는데 확실히 스피드, 그 다음에 그 상대 뒷공간 침투하는 영리한 움직임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페르난데스하고 호날두, 이 같은 포르투갈 선수들 호흡이 점점 좋아지고 있죠. 리버풀전도 그렇고 아탈란타전도 그렇고 측면 수비에서는 조금 대처가 미흡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맨시티는 주말 리그 경기에 그 크리스탈에게 발목을 잡혔죠. 센터백 라포르테가 퇴장당하면서 좀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강하게 압박 전술을 펼치면서 수비적으로 내려서면서 강하게 압박하는 거에 대해서 맨시티가 좀 대처를 잘 못했죠. 박스 안에 숫자를 많이 두는 수비 전술에 좀 고전했습니다. 라포르테가 전반 종료 직전 퇴장당하면서 후반에는 조금 더 어려운 경기를 했죠. 그리고 심판 판정에 흥분하면서 스스로 경기 템포가 말린 좀 맨체스터 시티 강팀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한 수 아래 그 브리에르 상대로 특유의 패스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4대1 완승을 거뒀죠. 라포르테의 퇴장 공백은 디아스하고 스톤즈 콤비로 나서든가 아니면 아케가 그 대체를 할 것 같습니다. 두 팀 모두 퇴장 결장 변수가 있죠. 포그바와 라포르테. 전체적으로 중원의 짜임새가 좋은 맨시티가 우세하게 가져갈 경기로 보여지는데 맨유의 최근 약점인 측면 수비가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맨유는 또 페르난데스 호날두 라인이 또 활약을 하게 되면 골이 확실히 보장이 되는 팀이기 만큼 맨유가 승리하기는 힘들겠지만 무승부 가능성도 꽤 커 보이는 그런 경기입니다. 맨유의 무패 예상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라리가의 에스파뇰과 그라나다의 경기인데요. 에스파뇰의 최근 기세가 체와의 헤타페에게 발목을 잡히면 좀 주춤했죠. 주말 그 헤타페와의 경기에서 주전 공격수 그 토마스의 퇴장 공백이 좀 뼈아팠습니다. 원정 경기만큼 좀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면서 반격을 노렸는데 전반 중반 상대 오버헤드킥에게 선제 실점하고 말았죠. 그래도 코너킥 상황에서 그 센터백 고메즈가 튕겨나오는 공을 골로 연결시키면서 쫓아는 갔는데 아쉽게 또 역전골 내주면서 상대 로빙 패스 한 방에 그 침투를 못 쫓아가면서 무너졌죠. 근데 엠바바가 오른쪽에서 확실히 돌파와 속도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라나다가 지난 주말 레반테를 상대로 3대0 완승 거두면서 최근 아주 가파른 상승세죠. 세비야를 상대로 뒤늦은 리그 첫 승 신고를 하더니 오사수나 헤타페한테 연달아 비긴 후 또 지난 라운드 레반테한테 승리를 챙겼어요. 레반테의 약한 골인 제공권을 공략하면서 센터백 산체스가 코너킥골로 흐름을 가져왔죠. 최전방에 위치한 수아레즈도 영리한 움직임으로 골을 만들어내면서 7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했죠. 다득점 승리를 챙기긴 했는데 레반테가 워낙 약하게 나온 경기였기 때였고 또 상대의 수비 미스가 좀 많았던 그런 경기입니다. 에스파뇰이 헤타페의 시즌 첫 승 제물이 됐는데 주전 공격수 토마스의 결정으로 공격력이 좀 약하던 상태였죠. 토마스가 복귀하는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히 최근 보여줬던 공격적인 면이 살아날 거예요. 그라나다도 최근 기세가 좋지만 에스파뇰의 공격자 임재가 훨씬 날카롭습니다. 에스파뇰이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하겠지만 그라나다 역시 최근 기세가 좋은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에스파뇰의 승, 무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브렌트포드와 너리치의 경기인데요. 먼저 브렌트포드 주말 번니와의 경기에서 경기 초반 상대 롱패스에 실점을 하면서 무너졌죠. 강한 피지컬로 수비력이 괜찮았던 쓸백 라인도 이 상대 공격진이 더 강하게 밀고 들어오자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대 장신 공격수의 시선 빼앗기면서 침투하는 선수를 놓치는 모습도 있었죠. 그동안 잘 버텨오고 투지 있는 모습을 보였던 수비 라인이 크게 흔들렸던 경기예요. 은베모가 부상 여파로 벤치에 있으면서 공격적인 작업도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토니 혼자서는 조금 한계가 있었죠. 노리치는 주말 리즈와의 홈경기에서 오랜만에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쳤는데 다시 한번 패하고 말았죠. 측면 수비에서 상대 공격진의 1대1 싸움이 완전히 밀려나면서 손쉽게 흔들렸습니다. 공격적인 운영은 했지만 측면 전개인 그 크로스가 좀 너무 이게 단조로웠어요. 위협적인 그림을 만들지 못했죠. 크로스가 좀 날카로운 맛이 없었습니다. 공셋이 라인을 올린 후 뒷공간 수비에 대한 대처가 전혀 안 됐죠.
코너킥 상황에서 그 오모바비델리 동점골이 나오긴 했는데 상대 침투에 대비하며 물러서다가 중거리골 한 방에 무너지고 말았죠. 승격 팀들의 맞대결이지만 전력상 브렌트퍼의 우세가 확실한 경기입니다. 브렌트퍼가 주전 골키퍼의 부상 결정 악재가 있지만 확실히 홈에서는 강팀들을 상대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노리치의 단순한 공격 패턴으로 브렌트의 악착 같은 수비력을 뚫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은베모의 복귀도 예상되는 만큼 브렌트퍼의 승리가 확실시 되는 그런 경기가 되겠죠. 브렌트퍼의 승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첼시와 번리 경기입니다. 정팀 첼시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힘들죠. 주말 리그 약체 뉴캐슬 상대로는 부상자를 대신해서 하베르츠, 오도이, 지에의 이런 쓰리톱이 나섰는데 올 시즌 수비력이 약한 뉴캐슬 상대로는 쓰리톱과 포미들이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죠. 쓰리백 선수들 역시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빌드업하며 중원의 수적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챔스 만매 원정에서는 중원과 전방의 부상자들을 대체 선수들이 나서며 빠른 템포 공격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죠. 근데 골 결정력이 좀 떨어지면서 22개의 슈팅에 단 한 골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뉴캐슬전도 공격 빈도에 비해서 3골은 아쉬운 결정력이었어요.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마운트의 복귀가 예상되는 만큼 어느 정도는 골 결정력이 해결이 되겠죠. 번니는 주말 브렌트포드 상대로 드디어 리그 첫 승을 달성했죠. 경기 초반 후방에서 로우턴의 롱 전진 패스가 상대 수비 맞고 흐른 걸 우드가 놓치지 않고 논스톱 슈팅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우드를 향한 롱볼 그리고 그 세컨볼을 코르넷이 처리하면서 확실히 공격 작업이 좋아졌어요. 단조로운 패턴에서 조금 더 변화가 생긴 거죠. 상대 수비가 우드에 쏠린 사이 그 풀백 로우턴의 헤딩골도 나왔고 코르넷의 개인 기량으로 원더골도 나왔죠. 중원의 짜임새는 부족하긴 한데 확실한 롱볼 패턴에 코르넷의 스피드가 더해지면서 공격 작업의 위력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수비 라인의 제공권은 좋은데 너무 투박한 것이 약점이죠. 첼시가 전력이 우세한 만큼 우세한 경기가 예상되는데 부상 결장이 많다는 게 변수죠. 최근 경기 수도 많고 벌리의 공격 작업이 날카로움이 생긴 만큼 중원 결정자가 많은 첼시도 안심할 수 없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첼시에게는 무승부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경기 첼시의 승, 무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과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크리스탈, 맨시티를 잡아내며 오랜만에 승리를 맛봤죠. 그 경기 초반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 미스를 이 자아가 선제골로 앞서갔습니다. 중원에서 갤러거의 강한 압박이 순간적인 압박이 굉장히 좋았죠. 경기 내용적으로는 밀렸지만 많이 뛰고 박스 안에 수비수자 많이 두며 버텨냈습니다. 후반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상대 패스 플레이에 계속 밀려나는 경기였지만 경기 막판 이 오른발 슈팅이 좋은 그 갤러거가 역습 상황에서 논스톱골로 성공시켰죠. 비에라 감독의 색깔이 자리 잡으며 중원 압박과 날카로운 역습 패턴을 잘 녹아내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지난 주말 에버턴 상대로 승리하며 최근 리그 5경기에서 4승 1무 상승세죠. 히메네즈의 플레이가 연계 플레이가 잘 살아나고 있고 트링캉도 복귀하면서 공격진의 스피드, 짜임새 좋아졌습니다. 중원에서 네베스와 무티니 콤비의 밸런스도 좋고 황희찬의 공격 전개도 좋아요. 무시하게 몰아치다가 코너킥 상황에서 선제골을 기록했고 상대 패스미스 가로차면 히메네스가 세게골까지 퍼부었죠. 이 3백에서 수비 시에는 윙백들과 중앙 투미들도 박스까지 빠르게 내려오면서 수비 가담해주는 모습도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팀이 굉장히 상승세예요. 최근 기세가 좋은 두 팀의 맞대결이죠. 그런데 수비적인 부분은 크리스탈이 앞서고 있지만 공격적인 부분은 울버햄튼이 좋습니다. 기세가 오른 히메네스의 연계 플레이를 황희찬, 트리캉이 잘 받아준다면 이 경기 울버햄튼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크리스탈의 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브라이턴과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홈팀 브라이턴 최근 주춤했는데 주말 리버풀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거뒀죠. 최근 부진했던 머피를 대신해서 트로사드가 톱에 나섰고 경찰 수사를 받았던 그 비수마가 복귀하면서 중원에서 힘을 보탰죠. 수비적으로 내려서며 역습 위주로 나섰지만 중거리골 헤딩골을 내주면 좀 흔들리긴 했습니다. 리버풀이 좀 워낙 강팀이긴 했으니까요. 수비수자가 많았지만 공간을 좀 많이 내줬어요. 전반 막판부터 중원에서 힘을 내면서 음에프하고 비수마의 활약이 좋았습니다. 음에프는 공격적인 역할을 잘해줬고 비수마는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줬죠. 음에프의 중거리골과 쿠쿠렐라의 오버래핑인 역습 성공으로 동점골까지 성공시켰죠. 무승부였긴 했지만 최근 흔들렸던 브라이턴의 경기력에서 확실히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뉴캐슬은 첼시 상대로 윌슨, 막신 투톱을 앞세우고 수비적인 5백 형태로 나섰지만 상대 공세를 저지하지 못하며 무너졌죠. 경기 초반 풀백들의 오버래핑으로 공세를 펴보기도 했는데 중원을 장악당하면서 상대 패스 플레이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막심의 역습 전개는 굉장히 위력적이긴 한데 막심 혼자서 역습으로 골까지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죠. 전체적으로 중원의 압박도 떨어지고 수비 라인의 집중력도 부족합니다. 총체적 난국이죠. 비수마가 복귀하며 중원에서 확실히 힘이 생긴 브라이턴이죠. 옹메프도 공격적인 부분에서 리그에 적응하는 모습입니다.
수비거리가 워낙 약한 뉴캐슬을 상대로는 브라이턴이 홈에서 어렵지 않게 승리할 것 같네요. 이 경기 브라이턴의 승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라리가 알라베스와 레반테의 경기인데요. 알라베스의 최근 기세가 굉장히 좋죠. 카디스, 엘체 상대로 연승을 거두더니 지난 라운드 바르셀로나 상대로 무승부로 마쳤죠. 바르셀로나 상대로는 전력 차이가 있는 만큼 거의 일방적으로 밀리는 경기였지만 수비 숫자를 많이 두면서 적극적으로 수비를 했습니다. 특히 상대 공세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덤비는 수비를 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버텨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 개인 기량의 그 가마차기 슈팅에 실점하긴 했지만 리오아가 바르셀로나 수비 라인을 완전히 뒤흔들면서 원투 패스로 바르셀로나 상대로 3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죠. 중원 싸움이 약한 만큼 수비적으로 내려서고 호셀루 아니면 리오라를 향한 이 역습은 매섭게 진행되면서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레반테는 멜레로, 마티, 포스티고, 라도자 이런 부상자들이 너무 많죠. 주말 그라나다 상대로도 경기 초반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센터백에게 실점하며 끌려갔습니다. 박스 안 혼전 상황에서 헤딩 패스 미스로 추가 실점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이었죠. 솔다도와 모랄레스 투톱의 움직임은 좋지만 특히 모랄레스는 중원까지 내려오면서 전체적인 경기 운영에도 되게 힘을 많이 썼어요. 중원이 너무 약해지면서 공격 전개가 잘 안 되는 상황이죠. 감독 교체라는 강수까지 뒀지만 12라운드까지 승리 없이 6무 6패로 최악의 부진입니다. 알라베스의 최근 기세가 아주 매섭죠. 수비적으로 틀어 막은 뒤 날카로운 역습이 효과적으로 적중하고 있습니다. 중원과 수비 라인이 무너진 레반테를 상대로는 알바레스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경기입니다. 다만 알바레스의 득점력이 굉장히 저조한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큰 그런 경기죠. 이 경기 알라베스의 승부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비아레알과 헤타페 경기입니다. 비아레알이 최근 리그에서 주춤하죠. 4경기째나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영보이스 상대로 2연승을 거뒀죠. 아무래도 그 제라드 모레노의 부상 공백이 치명적입니다. 발렌시아 상대로도 일방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가져갔지만 그 골 결정력이 떨어지면서 상대 역습에 2골 내주며 무너졌죠. 챔스에서는 풀백들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보였고 박스 안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카프의 선제골, 단주반의 추가골로 승리를 거뒀죠. 2대0 승리긴 하지만 이 영보이스한테도 상대 로빙 패스의 수비 뒷공간이 무너지는 그런 약점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헤타페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리그 첫 승에 성공을 했죠. 에스파뇰 상대로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서며 2대1로 승리했습니다. 풀백들로 라인을 높이며 중원 힘싸움에 가세를 했고 오랜만에 중원 장악력을 보여주며 공격적인 경기도 좀 매끄러웠습니다. 우날은 그 환상적인 오버헤드킥으로 선제골을 뽑아내고 날카로운 침투 플레이로 추가골까지 작성하며 2경기 연속골, 2경기에서 3골을 터뜨리며 아주 오랜만에 공격수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비아레알이 리그에서 부진했지만 주중 챔스에서 보여준 경기력이라면 헤타페의 수비력을 뚫어내고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경기죠. 특히 중원에서 카프에가 적극적인 압박 능력을 영부이스전에서 보여줬던 만큼만 한다면 헤타페 상대로도 충분히 중원을 장악하며 승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경기 비아레알의 승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아스날과 와포드의 경기인데요. 아스날은 주말 레스터 원정에서 2대0 완승을 거두며 리그 7경기 무패 5승 2무의 상승세죠. 경기 초반 코너킥 상황에서 센터백 가브리엘의 헤딩골로 손쉽게 앞서갔습니다. 홈팀 레스터의 공세가 거세졌지만 볼 탈취 시 날카로운 역습 전개도 받아쳤죠. 사카, 스미스로우 두 측면 자원들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날카로운 슈팅도 보였습니다. 전반 중반 이후 상대 공세가 더욱 거세졌지만 퍼펙 수비 라인이 촘촘하게 간격 유지하면서 이 공간을 안 내주면서 버텨냈죠. 그리고 램스델 골키퍼의 슈퍼세이브도 좀 빛났던 경기입니다. 와퍼드는 에버턴전에서 5대2 대승에 이어서 연승을 노렸지만 주말 사우스햄프에게 중원을 장악당하면서 수세적인 경기 그때 패했죠. 워드프러스가 복귀한 사우스햄프의 중원이 확실히 탄탄했었고 와포드 입장에서는 제대로 비벼보지도 못하면서 끌려갔던 경기였습니다. 수세 속에 밀리며 역습 상황에서 사르의 스피드 있는 역습은 위력적이었지만 골문을 여기까지는 부족했죠. 중원에서의 힘싸움이 밀리자 상대가 손쉽게 방향 전환 패스 전개를 통해서 공세를 퍼부었고 그 와포드 입장에서는 막아내기 좀 급급했던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의 전력차가 좀 나는 매치죠. 아스날의 최근 기세가 너무 매섭습니다. 탄탄하고 빠르고 날카롭죠. 와포드가 지난 경기에 보여준 중원 구성이라면 아스날 상대로는 버텨내기 어렵겠죠. 이 경기 아스날의 승 예상합니다. 열 번째 경기는 에버턴과 토트넘의 경기인데요. 먼저 에버턴은 지난 주말 울버햄튼에게도 패하며 최근 리그 3연패 아주 극심한 부진이죠. 공격진에 리차리슨이 복귀하긴 했지만 이제 중원에서 팀의 중심을 잡아두던 두크레이 부상 이탈로 전체적인 짜임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 에버튼 진짜로 부상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이 많네요.
경기 초반부터 울버햄튼의 공세가 위험했지만 픽포드 키퍼의 선방으로 버텨내긴 했습니다. 역습 2업이야 타운샌드의 측면 돌파는 좋긴 했는데 부상 복귀한 리차리슨의 컨디션이 좀 별로였죠. 더군다나 고드프레이의 어이없는 패스 미스로 쐐기골을 내주며 무너지고 말았죠. 토트넘은 결국 누누 감독이 경질을 됐습니다. 지난 주말 맨유 상대로 0대3으로 패하며 리그 2연패로 주춤하죠. 맨유 상대로 중원조합이 힘을 전혀 못 썼습니다. 수비 뒷공간 향하는 손흥민의 위력적인 움직임은 좋았죠. 수비 라인도 빠른 방향 전환에 상대 키플레이어를 놓치면서 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짜임새 있는 빌드업 전개에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케인도 강팀 상대로 최근 너무 부진한 모습이죠. 새롭게 부임한 콘테 감독의 전술적 역량이 뛰어난 만큼 빠른 변화가 기대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분석하는 시점에서는 컨퍼런스 리그 경기 전인데요. 이 콘테 감독이 워크퍼밋 문제로 컨퍼런스 리그 파테사전까지는 참가 여부가 지금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3연패로 부진한 에버턴과 감독 교체를 강행한 토트넘이죠. 선수 개개인의 기량에서 토트넘이 앞서고 있지만 침체된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에버턴의 무패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리즈와 레스터의 경기인데요. 원정팀 리즈 주말 노리치 원정에서 승리했죠. 확실히 강등권 승격팀들에게 승리를 챙겼습니다. 올 시즌 2승인데 와포드, 노리치 이 승격팀들에게 거둔 승리죠. 파피냐는 확실히 오른쪽 측면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움직임과 돌파 능력을 보였고 후반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면서 선제골을 터뜨렸죠. 제임스의 공격적인 패스 플레이와 침투도 좋았습니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 하피냐의 움직임을 향한 공간 패스가 굉장히 위협적이죠. 레스터가 주말 아스날전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이 골 결정력 부족에 시달리며 패하고 말았죠. 경기 초반 코너킥 상황에서 실점하며 최근 세트피스 수비 약점이 다시 나타났죠. 올 시즌 리그 세트피스에서 4번째 실점이었습니다. 수비 시 집중력 저하로 공의 시선을 빼앗기며 뒷공간에 쫓아오는 상대 선수를 놓치면서 무너졌죠. 경기 초반 2실점 후 공격적으로 상대를 몰아치긴 했는데 상대 수비 라인의 공간을 벗겨내지 못했었습니다. 특히 아스날 수비 라인이 레이스터의 그 역습 수비에 대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지난 경기 결과는 반대되지만 전체적인 경기력과 짜임새에서는 레스터가 우세하죠. 확실히 중원의 경기 운영 능력과 공격진의 마무리 능력도 앞섭니다. 유로파 경기로 인해서 레스터가 체력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리즈 상대로는 바디, 다카, 이에나치의 공격력이라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리즈의 패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웨스트햄과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웨스트햄 지난 주말 에스턴 원정에서 상대 센터백 퇴장 변수에 힘입어서 4대1 완성을 거뒀죠. 올 시즌 리그에서 벌써 3번째 4득점 경기입니다. 그 원톱 안토니오의 득점은 없었지만 웨스트햄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공격 패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안토니오가 중앙에서 버텨주면 내주고 측면으로 수비를 끌고 나가면 이 공간을 이선 자원들이 활용하고 상대 수비 라인이 물러서면 강력한 중거리 슈팅골도 터뜨렸죠. 리버풀은 주말 리그 경기에서 브라이튼과 무승부라는 아쉬움을 거뒀죠. 경기 초반 핸더슨이 오른발 중거리골로 손쉽게 앞서가고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는데 케이타가 부상으로 교체되며 중원에서 힘이 약해졌고 상대 중거리 원더골에 결국 흐름을 내주고 비기고 말았죠. 주중 챔피언스리그 에이티마드 원정에서는 다시 한번 상대 퇴장으로 손쉬운 승리를 챙겼죠. 포백 라인도 상대 침투 플레이 잘 대처했고 이 스루탭의 빠른 속도의 공격 전개는 위력적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기세를 올린 웨스트햄이지만 이번 상대 리버풀에게는 좀 어려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반다이크 중심의 탄탄한 리버풀 수비 라인을 뚫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 맞대결 전적도 4연패 중입니다. 유로파 경기도 챔스에 비해 하루 늦게 치러지느라 체력적인 여유도 부족한 상황이죠. 웨스트햄의 패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라리가 마요르카와 엘체 경기인데요. 마요르카가 다시 한번 무승부에 그치며 승리를 놓쳤죠. 이강인과 은디아이가 3톱으로 나서긴 했는데 중원 플레이에 깊게 관여하며 중원 숫자를 늘리면서 경기 우세를 가져갔죠. 중앙에서 세비야의 넓은 시야와 전진 패스도 돋보였습니다.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 선제 득점했지만 경기 막판 가르시아 감독이 퇴장을 당하고 교체 투입된 세들라르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죠. 결국 이때 선수들이 막 흥분하면서 경고를 좀 받았고 거친 수비로 페널티킥 내주면 비기고 말았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경기를 스스로 흥분하면서 거친 경기로 승점을 놓쳤던 그런 아쉬운 경기였죠. 엘체는 지난 주말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예상외로 잘 버텨내며 선전했지만 후반 초반 구티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놓이며 상대를 넘어서지 못했죠. 상대 전력이 강한 만큼 수비적으로 내려서며 플레이했고 박스 안에서 집중력을 높이며 상대 공이 투입되면 순간적으로 에어싸면서 버텨냈죠. 최전방 보에만 남겨놓고 모두 수비에 가담했고 보에는 원맨 역습으로 위력적인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수비 숫자를 많이 줬지만 크게 방향 전환하는 상대의 그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또 원터치 패스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결국 패하긴 했죠.
최근 엘체의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지만 팀 중원에서 살리꾼 역할을 해주던 구치의 퇴장 공백은 너무 크죠. 중원 싸움에 숫자를 많이 두는 마요르카의 플레이를 저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마요르카의 우세가 좀 져지는 그런 경기입니다. 마요르카의 승 예상합니다. 마지막 14번째 경기는 오사수나 소시에다의 경기인데요. 오사수나는 올 시즌 초반 탄탄한 수비 밸런스를 선보이며 예상 외로 선전하고 있죠. 최근 리그 3연승 및 2무승부로 5경기 무패였지만 지난 주말 강호 세비야에게 패하고 말았죠. 원체 전력 차이가 나는 만큼 수비적인 운영을 했음에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세비야가 지속적으로 정교한 크로스로 공략했고 수비 라인의 제공권 싸움이 밀리며 무너지고 말았죠. 선제 실점으로 라인을 올리다가 오히려 상대 역습에 추가 실점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소시에다는 주말 빌바오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 거두며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죠. 이 빌바오의 정교한 수비 전술에 고전하며 쉽사리 공략을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세를 펼치며 상대 박스 안으로 침투하면서 결국 후반 메리노가 얻어낸 PK를 이삭이 성공시키며 어렵사리 골문을 열었죠. 승리를 눈앞에 뒀는데 이 후반 추가 시간 프리킥 상황에서 이 레미로 골키퍼의 판단 미스가 아쉬웠습니다. 상대 프리킥 슈팅을 주먹으로 펀칭한 공이 이게 빗맞으면 골문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공이 좀 낙차가 컸거든요. 이게 손바닥으로 안정적으로 그냥 아래쪽으로 쳐내면서 잡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죠. 이제 소시에다 역시 그 주중 유로파 경기 전 분석인 상황입니다. 오사수나는 비수비적인 정교함이 좋아졌고 소시에다는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하는 팀이죠. 이 소시에다가 전력이 앞서고 있는 만큼 공격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가져가겠지만 이 주중에 유로파 경기까지 치르면서 체력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기입니다. 이 경기 오사수나의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이네요. 오사수나의 무패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50회차 14경기 최종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1경기 맨체스터 더비는 맨유의 무패, 2경기는 에스파뇰의 승무, 3경기 브렌트포의 승, 4경기 첼시의 승무, 5경기는 크리스탈의 패, 6경기 브라이턴의 승, 7경기 알라베스의 승무, 8경기 비아레알의 승, 9경기 아스날의 승, 10경기 에버턴의 무패, 11경기 리즈의 패, 12경기 웨스트햄의 패, 13경기 마요르카의 승, 14경기 오사수나의 무패. 이상으로 저희는 50회차 분석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51회차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